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디일렉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코파워의 하태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미코 파워, 이 미코라는 기업은 상장도 돼 있고, 뭐 또 코미코라는 기업도 있고 해서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미코 파워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설립 시기도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가볍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코파워는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을 하는 수소 연료전지 기업입니다. 네. 연료전지라고 이제 하면 네. 보통 이제 분들이 끝에 전지자가 붙어 있으니까 배터리 있는 쪽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원래 그 퓨어셀이라는 미국의 그 영어 단어를 일본에서 연료 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좀 미스리딩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핵심 장치가 이 연료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시대, 우리가 이제 수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청정 에너지 원으로서의 이제 수소가 각광을 이제 갈수록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소는 전기로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치가 바로 이 연료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연료전지도 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모빌리티용이라고 그래서 네. 수소 자동차. 넥소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지금 현대차의 넥소가 이제 그런 게 될 텐데, 이런 모빌리티용에 이제 들어가는 수소용 연료전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할 때만 온오프가 가능한 거죠. 네.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네. 네. 반면에 원할 때만 발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발전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네. 발전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연료전지는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희는 굉장히 고온의 열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발전을 시작하면 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껐다 켤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발전을 시작하면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계속 발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발전 효율이라고 하는 게 높습니다. 지금 모든 발전 방식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저희가 만드는 이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타입이고요. 네.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제 거듭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두 가지 유형의 발전 연료전지 타입이 있는데, 모빌리티용은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발전용 네. 연료전지 타입은 기술적인 난이도도 워낙 높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되지 않고, 그런데 저희 미코 파워는 국산 기술로 이 발전 국산 기술로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양산 체제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이공계 쪽이 아니라서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좀 무식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질문들 여러 가지 드릴 텐데요. 수소를 그 기체 상태의 수소를 그 연료전지에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래 물에다가 네. 전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열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전해라고 이제 부르는 방식인데, 네. 연료전지는 딱 그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네.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게 하면서 거기다가 강한 열을 집어넣어 주면, 네. 그러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게 전기로 이제 바뀌면서 물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특성이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소를 넣으면 어떻게 구할 거냐. 네.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모든 이 그 분자 구조식 중에서 제일 가벼운 네. 기체거든요. 네. H2니까 네. 이 대기 상태에 있어서는 홀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휘리릭 날아가 버립니다. 가장 가볍기 때문에. 네. 이 수소는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물론 물이 있고요. 네. 물 안에 수소 성분이 들어 있는데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수소를 끄집어내는 이제 방식이 네. 아까 얘기 드린 전 뭐 수전의 수전의, 방식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방식은 수소가 대부분 이 대기 상태에 있어서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탄소와 결합을 잘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해하고 있는 뭐 모든 동력원들인 석탄이라든지 네. 석유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LNG 가스 이런데 전부 다 C와의 결합 형태로 수소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계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거기서 수소 성분을 끄집어내기 이제 쉬운 방법이 LNG. LNG. LNG가 이게 이제 C와 H의 결합 상태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들 고온의 연료전지를 통과를 하면서 워낙 고온이기 때문에 C와 H의 결합이 깨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수소를 끄집어내서 연료전지를 지금 구동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네. 수소 그 자체를 집어넣어도 뭐 그 수소를 또 어디서 들고 그렇죠. 오는지는 그거는 또 이제 별개 수소 인프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논외로 치더라도 수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해서 구동을 시켜도 여전히 작동이 되는. 그래서 연료전지는 여하튼 이 연료전지에 주입이 되는 연료는 네. 기본적으로는 수소지만 수소지만. 수소의 다양한 형태를 주입을 시켜도 즉 LNG를 집어넣거나 암모니아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바이오 가스 이런 걸 집어넣거나 다 수소 성분이 있는 여러 가지 연료를 집어넣어도 다 발전이 가능하다. 물 집어넣어도 가능하다. 아니요, 물은 안 아니고요? 돼요. 물은 안 되고.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수소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오는 걸 연료전지라고 그러는데 네. 반대 방향으로 이 전기를 집어넣어서 수소를 만드는 걸 수전해라고 부르는데 네.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이 연료전지의 핵심 장치인 스택이라는 걸 통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연료전지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수전의 시장이 수십 배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료전지의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 이 수전의 시장은 어쩌면 한국의 굉장히 효자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뭐 기회 있으면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그럼 지금 이제 미코 파워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은 그런 수소를 담고 있는 어떤 이 에너지 물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수소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하면 요걸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확히 먼저 말씀드리면 네. 수소 발전기다. 수소 발전기다. 수소를 이용한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넣으면 어느 정도 생기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발전 효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열 에너지까지 다 합치면 거의 95%.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너지 효율이 네. 거의 없는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형태만 그렇죠. 에너지 로스가 거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러한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저희들이 일반적인 뭐 LNG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고 이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발전 효율 자체만을 따지면. 그렇군요. 뭐 거의 한 30%뭐 이런 정도 밖에는 사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대부분의 뭐 LNG든 석탄이든 이런 발전들은 저희가 아까 전에 좀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해안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연료들을 네. 석탄이든 LNG든 이런 게 다 배로 수송이 돼 오기 때문에 네. 그 해안 지방에서 발전을 한 뒤에 송배전을 해옵니다. 송배전 해오는 데서 또 로스가 생겨요. 그렇죠.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쓸 때는 그 부담도 훨씬 많은 에너지들을 태우거나 많은 로스가 발생이 된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의 발전 방식은 분산 전원이라고 그래서 네.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용량별로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제품 라인업이. 당연히 용량이 따로 있고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셈이 되는데, 또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 연료전지는 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구분을 하자면 건물용 연료전지가 있고 네. 발전용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건물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건물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건물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건물이 쓰고 있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또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야산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좀 없는 이런 곳에 땅을 상당 규모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큰 용량의 전기 만드는 장치들을 쭉 깔아놓고 거기서 대규모로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의 그리드망에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걸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건물용 연료전지다, 발전용 연료전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정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건물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살고 또 건물에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안전도라든지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제약 사항들이 걸리게 되고 KS 인정도 받아야 되고 소방청에 또 인정도 또다시 받아야 되고 가스 안전공사에 또 인정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지는 반면에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없는 땅에다가 기기를 들여놓고 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만큼의 용량만 나오면 되지 거기는 뭐 이런 까다로운 거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좀 독특하게 이게 지금 구분이 돼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처음에 건물용 연료전지 네. 가장 작은 2kW짜리 제품을 만들었고요. 네. 그 2kW짜리 제품에서 저희들이 8kW짜리 제품을 만들었고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훨씬 사이즈를 키워서 150kg짜리 발전용 연료전지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시범 가동에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품군으로 따지면 사이즈별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2kg, 8kg, 150kg인데 150kg는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24kg짜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7대를 병렬 연결을 해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좀 더 세분해서 따지자면 2kg, 8kg, 24kg, 150kg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제품이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거나 완성 단계에 있거나 이미 개발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긴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긴 건에서
글쎄 어떻게 뭐 네모난 소형 냉장고 정도가 이제 저희들 한 2kg. 네. 그보다는 좀 더 큰 게 이제 저희들 가정에서는 그냥 냉장고 정도 크기가 이제 8kg. 그다음에 네. 거의 저희들 한 150kg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양새는 그냥 이 냉장고 형태로 이렇게 사각진 형태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좀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녹화 방송 때. 그 2kg짜리, 8kW짜리들은 어디 뭐 도입해서 쓰는 곳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 지금 제가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신규 건축물, 새로 짓는 건축물은 이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빌딩이 필요로 하는 전체 전력 양의 5%는 최소한도 연료전지를 탑재를 해야 돼요. 의무이신 거죠?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이미 이제 오래 좀 했습니까? 됐고요. 올해는 안 됐고, 네. 한 몇 년 정도 됐고요. 네. 그럼 지금 새로 지어진 건물 안에 무조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들어가 됩니다. 있다는 들어가야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아마 이런 빌딩은 이미 기존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뭐 오래된 빌딩이니까. 네, 안 들어가는데 네. 신규 건축물들은 네. 전부 다 일정 규모의 연료전지들이 탑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하실에 뭐 이렇게 있습니까? 지하실에 이제 주로 이제 지하실이나 아니면 옥상인데요. 주로 이제 지하실에 많이 설치가 되는 편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정부가 서울시가 또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상전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UPS 모르겠는데 같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비상전원은 뭐냐면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비상시에 네. 전원이 다 끊길 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딩도 이제 비상전원 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먹통이에요. 왜냐하면 돌릴 이유가 별로 없기 없죠.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비상전원은 문자 그대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뭐 되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비상시가 되면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달려있는 이런 비상전원 장치들은 워낙 장기간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연료전지를 아예 돌리자는 거예요. 저희들 연료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돌아가니까 저희들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그 빌딩에서 필요로 한 전력량의 일부를 쓰다가 비상시가 돼가지고 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되면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개통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의 일부분을 비상전원용으로 삽시간에 돌리는 겁니다. 이제 개통전환 거의 뭐 0.6초 안에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아직도 뭐 소방법이라든지 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축 쪽이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제들을 지금 이제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네네. 만약에 그것까지 또 이제 다 비상전원 관련된 연료전지로서의 그런 어떤 의무화가 진행이 된다면 another 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AI 시대 때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예요. 왜 그러냐면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함에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기 잡아먹는 함한 거예요. 네.
근데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전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데가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전국에 계속 지금 깔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AI 시대에 이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보기보다는 무지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다가 이제 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전도 지금 계속 전력이 부족한 전기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더 만들 전기가 지금 석탄도 지금 못 만들게 돼 있고 뭐 원전은 원전대로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전 그리드에서 이 전력을 땡겨 쓰는 게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이번에 그 분산 전원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만드는 데이터 센터는 니네가 필요한 전기는 니네가 만들어서 써라. 그렇군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급자족 같은. 자급자족하라는 거예요. 그 자급자족해서 쓰고 그 중에서 혹시 조금 남는 전기 있으면 우리가 매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줄게. 이게 이제 대신에 그렇게 하되 니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전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뭐 대부분 내륙에 존재를 하지 해변에 존재를 할 이유는 없고요. 내륙에 뭐 이제 주로 야산이 좀 있다거나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도 안 되겠고 그런데 이제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이제 뭐 가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일단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위에 지붕에다 깝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 기별도 안 네, 그건 뭐 진짜 조족지혈이고요. 나머지는 뭐 거기다 풍력을 달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기는 거의 100%가 연료전지에서 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연료전지는 어디에서든지 저희들이 이 LNG 망이 다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LNG만 있으면은 다 발전이 가능한 게 저희들 연료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AI 시대 때 제일 중요한 테마주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연료전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지금 회사 지금 설립한 지가 지금 4년 된 겁니까? 저희들이 2020년 2021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분사를 했으니까 지금 4년 차 회사입니다.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미코에서 있을 때부터 오래 하셨던 거죠? 저희들이 2008년도 부터 이 연료전지를 개발을 했고요. 저희들이 2019년 5월 달에 처음으로 2kg짜리 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 11년 걸린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연료전지 중에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이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에 성공을 해서 양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첫 번째가 미국의 이제 블룸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교세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국의 세레스 파워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네 번째가 뭐 독일 기업으로 볼 수도 있고 이태리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솔리드 파워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의 미코 파워 이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뭐 SK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블룸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은
지금 현재 영국의 세레스 파워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또 개발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이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저희 미코파워밖에는 없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하시잖아요. 대기업이 훨씬 뭐 자금력이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데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그 실질적인 개발 과정을 쭉 보면 아시는데 이게 수십만 번 뭐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하든지 간에 한 10여 년 정도의 이 개발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 뭐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잖아요.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거를 끌어가기가 힘드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을 끌어가려면 뚝심 있는 그냥 오너가 밀어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이 또 작은 기업이 10여 년 이상 돈과 여러 가지 인적인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이 그룹에 우리 이제 전성규 회장님이 뚝심 있게 이걸 밀어붙이셨고, 그래서 2019년도 5월달에 이게 저희들 시제품이 나왔을 때 축사를 하시러 이제 와가지고 한두 마디를 하다가 곧장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정이 너무 격해지. 왜냐하면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그렇게 쉽게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원래부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제도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CHPS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이제 뭔고 하니 대한민국이 필요로 전기량이 이만큼 있다 이거예요. 네.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내서 이 부분은 수소로만 발전해라.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은 사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그 발전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전기량은요. 발전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느냐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석탄 발전, 화력 발전도 그렇고. 네, 석탄 화력 발전은 싸죠. 싸지만 이건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가장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전 쪽도 따지고 보면 원전에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코스트를 제로로 놓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뿐만이 아니고 원전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명이 나가게 되면 원전 해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전이 다 되고 나면 그냥 스톱만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전 해체 비용은 아마도 원전 건설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갈 거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코스트를 전혀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다 좋죠. 아주 친환경적이지만 이 결정적인 흠결이 간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전기가 발전될 땐 발전됐다가 바람이 안 불면 뭐 혹은 밤이 되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이는 다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료전지는 좋죠. 한데 연료전지는 기기값이 지금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또 이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CHPS 제도라는 걸 두고 대한민국 전기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이제 소위 CHPS 제도라는 하에서 전기를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산과 이제 SK의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부가 사주는 국민의 세금이 사실은 외국 기업 주머니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런 이미지가 뭐 실제로 그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정부가 올해부터 이제 CHPS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국산 기술에 대한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인 평가의 배점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국산 기술에 대한 가산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습니까? 상당히 높고요. 그래요? 그럼 미코 파워에 엄청 좋은 저희가 거군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는 이번에 입찰이 마감이 됐고요. 마감이 된 결과가 이제 9월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저희가 배점을 얼마만큼 받게 될지. 근데 그게 지금 저희 이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어디서 하는 어떤 사업에서 지금 발표가 지금 9월 13일 날 난다는 겁니까? 그 CHPS 제도를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게 그 부동산 개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전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네.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이제 한전에다 파는 거죠. 이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전 사업자로 등록을 한 뒤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시행사 같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야산이나 이런 땅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겠죠. 이런 땅을 매입을 한 뒤에 이제 거기다가 발전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그 다음에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한 뒤에 우리는 여기다가 연료전지를 이렇게 탑재를 해서 전기를 얼마만큼 만들어서 전기를 팔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종류의 이 발전 연료전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거냐.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블룸 에너지 이제 네. 기술을 쓰고 있는 두산. SK와 두산 SK 밖에 없었는데 와 두산 퓨얼셀.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 미코 파워가 이제 3파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배점에 있어서 제일 뭐 일단 수치로 볼 수 있는 거는 정량 평가. 킬로와트당 얼마에 우리는 전기를 갖다가 우리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 정성 평가의 항목 중에는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산 전원의 취지에 얼마만큼 맞느냐. 예.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 바로 옆에 과연 위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산 기술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항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점수를 놓고 그 다음에 정부가 소위 낙찰을 해주는 거죠. 원래는 180메가 전체 물량이 180메가입니다. 네. 180메가에 이제 지금 지금까지는 원래 이제 저희도 뛰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나왔던 그거 말씀하시는 바로 거죠. 예. 네. 한국- 일반 수소 발전 시장 입찰 관련된 게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지금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까? 뭐 알 수가 없네요. 아니요. 그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전국에 뭐 저희는 이번에 남양주 사이트로 들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저기 저 한수원에서는 또 한 전국에 또 다른 6군데 사이트에서 또 들어갔고 남동 발전도 또 몇 군데 사이트에서 들어가고 개인 발전 사업자 신청한 친구들은 또 뭐 또 다른 경주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발전에 이번에 입찰에 들어갔지만 공급되는 기기는 3군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두산 것, SK 그다음에 저희들 것 이렇게 이제 3군데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뭐 저는 아무래도 미코 파워의 대표니까 저희가 그냥 바라기는 네. 지금까지는 2파전이었는데 정부가 좀 어여삐 여기셔서 모양새도 보기 좋잖아요. 지금 2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기업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희들 같은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3파전 좀 더 경쟁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또 국산 기술은 저희들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또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 계속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같은 네. 경우에는 이 CHPS 제도와 무관한 자체 발전 또 사업들이거든요. 사업들.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계속 커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소위 연료전지 시장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 성능을 유지하면서 계속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거의 태양광 발전과 저희들이 한번 겨룰 정도까지 이 단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또 저희들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저희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품들의 구매 파워를 저희들이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부품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품 숫자가 네. 4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부품을 쓰고 많아요.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부품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처음엔 지금 저희들이 다 국산 부품을 썼어요. 근데 워낙 이제 가격 경쟁이 붙어서 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 본부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리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아웃소싱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부터 제가 이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해외 쪽 예. 지금 글로벌리 아웃소싱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 훨씬 지금의 거의 뭐 한 5분의 1,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저희들이 구매 단가를 더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물으셨는데 우리 미코 파워의 가격 경쟁력이 전국적으로는 블룸 에너지를 넘어설 거다. 뭐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국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현재는 그러면 비슷하거나.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더 높죠. 저희들이 그렇군요. 원가 구조가 더 높은데 그렇군요. 원가 구조가 저희들이 블룸 에너지와 비슷해지는 시기는 몇 년 안 남았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 이상이 이제 지나가면 저희들이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제 우리 상품을 매출을 낼 수 있는 시장을 한국 지역에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 저희는 이제 평택 공장이
금년 11월 11일 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준공 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택 공장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30메가를 이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네. 저희들 평택 시장이 100메가를 생산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번 100메가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 100메가는 국내 수요만 감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뭐 발전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에 또 데이터 센터에 또 뭐 슈퍼스테이션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상전원용 이런 까지 다 생각을 하면 국내 수요만도 100메가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판국에 이제 해외 쪽까지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훨씬 많은 그걸 생산을 해야지 저희들이 감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메가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1기가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산을 해야지 해외 수요가 감당이 될 거다. 지금 몇 메가입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겨우 이제 3메가인데요. 아, 네. 지금 저희들 안성 공장 10메가 지금 정설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들어가 가지고 아, 네. 있고요. 네. 금년 안에 10메가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평택은 그리고 평택은 30메가. 내년 30메가. 말이 이제 지금 저희들 내년 말이 준공식이고요. 그런데 10메가 정도면 매출로는 한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힘드는 게 네. 지금 저희들 판매 단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그냥 팁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저희들이 건물용 연료전지는 킬로와트당 지금 저희들이 한 그 600만 원 정도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킬로와트당 600만 원. 600이 아니고 참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이니까. 아까 그 2킬로와트짜리는 하면 1억 2천 정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뭐 곱하기를 해보시면 뭐 대충 나올 텐데요. 당연하죠. 그러면 근데 발전용 것보다는 또 훨씬 더 낮아져야 낮아요. 돼요. 그렇군요. 근데 해외 쪽 수요를 이제 좀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해외 쪽은 이 연료전지 시장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연료전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고요. 딴 데는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한 수전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수전에는 전기를 집어넣어서 수소 만드는 게 수전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데 가보시면 팔랑개비가 돌아가다가 서가지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게 되면 오히려 다운이 돼버려요. 그렇죠. 블랙아웃. 그래서 블랙아웃이 생기기 때문에 못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달 전에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이제 가보니까 거기는 벌써 태양 풍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앞바다에 대규모의 풍력 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드는 전기로 곧장 수소를 만든 뒤에 그 수소를 가지고 북해 유전에서 들어오는 LNG관에다 곧장 혼입, 소위 그 수소를 혼입을 시켜가지고 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 LNG에 수소를 혼입하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5년도인가 뭐 2030년도인가. 그게 7월에 인수를 하셨던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하려면 또 이제 또 다른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NG에 네. 수소를 20%만 혼입하게 되면
각 가정이나 모든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20% 줄어드는 결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수소의 그 혼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점 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LNG 배관망은 20%까지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30%, 40% 넘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뜯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LNG 배관망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 수소 인프라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자, 다시 이제 아까 수전해 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수소를 만드는 이 수전해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연료전지 시장의 10배 내지 20배 큰 시장이 그쪽에서. 수전의 시장이다. 네. 근데 이 수전의 시장까지를 생각을 해볼 때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미코파워가 비록 국내 연료전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벤추얼 전국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수출 상품으로서 수전의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 세계로 나갈 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개발 중인 수전의 제품을 가지고 네. 전시회, 전 세계 하이드로진 수소 관련되는 전시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원래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 세계 수소 관련되는 관계자들에게 지금 저희들 제품을 선보일 거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올해는 뭐 이제 반 넘게 지나갔고 아까 매출의 규모가 대략 뭐 100억 좀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내년에는 흑자 낼 수 있겠네요. 흑자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가슴이 약간 먹먹해지는데 뭐 이게요.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블룸 에너지가 지금 회사가 설립돼 가지고 지금 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블룸 에너지 아직도 적자예요. 아직도 적자인데 블룸 에너지의 시총은 5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하튼 미코파워는 그 투자도 좀 많이 받으셨던데 많이 받았어요. 밸류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3,500억 이번이라는 게 올해 뭐 언제 했어요? 원래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클로징을 전에 했고요. 클로징 했습니까? 3,500억인데 예. 얼마 조달하셨어요? 이런 얘기까지 드려 아직 지금 아니, 5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직 지금 저희들 온고잉이어서 그래요? 클로징이 지금 아니고. 클로징 멀티 클로징을 할 예정이어서 그래서 그렇군요. 나중에 다 완결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지금 아마존법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쿠팡 뭐 다 적자 보면서도 밸류에이션이 많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신생 기업이긴 한데 흑자 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얼마만큼 그 시장에 있어서 독점력,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소 산업이란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지금 원래 들어가잖아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들은 건물용 연료전지, 이거는 제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 마이너 리그에서 놀다가 원래 저희들이 메이저 리그로 이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 리그에서 저희들이 입성을 하게 되는 순간 저희들의 밸류에이션은 2배 이상 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서요? 예. 그래서 제 그냥 희망입니다. 근데 발전용 연료전지 이번에 저희들이 30메가로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이게 납품되는 시기는 2027년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매출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게
내년에도 발전용 연료전지의 매출은 안 일어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수준을 한 거죠. 네. 수준은 했지만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거는 한 몇 년 뒤. 뒤에. 예, 요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발전용 이건 제외하고 네. 건물용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손익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따져야 될 텐데 원래는 저희들이 상당 폭의 적자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요. 원래는 그렇군요. 원래 올 초의 사업 계획은 네. 흑자 전환이 저희들이 목표였는데 그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내년에는 건물용 연료 전지 자체만 가지고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렇군요. 근데 거기 소규모 흑자 전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발전용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건물용 연료 전지 뭐 한 200~300억 저희들 매출 올리는데 발전용 이거는 저희들 원래 한 이것만 하더라도 규모가 엄청 벌써 뭐 한 30메가와트면? 천몇백억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거 뭐 거의 한 천몇백억의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발표가 9월 12일 날 예. 이제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더 커질 거고요. 뭐 저희들이 반대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가능성이. 그건 뭐 저기 저기 저 산업부 뭐 산업부의 또 그 심사위원들 그리고 네.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근데 보고 계신다. 제가 네. 저는 그냥 바랄 따름이죠. 네, 네. 다만 원래 그래도 저희가 국산 기술로 무장이 돼 있는 네. 저희가 들어가는 게 모양새가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 좀 어여삐 좀 봐주시고 저희가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했으니 예. 심사위원들께서도 국산 기술이라는 것도 좀 감안을 많이 해주시고 예, 지금 해주시면 좋겠다. 투자 라운드 뭐 고전에도 초기 설립하실 때도 외부 투자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이번에도 뭐 아마 지금 그 입찰 들어간 것 때문에 추가 투자를 받으시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3,500억 밸류로 또 투자 받으시고 뭐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공모 시장에서도 이제 자금을 그러니까 상장 자금을 좀 상장해서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되는 시기도 올 텐데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제가 저희들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제가 약속을 드린 거는 2026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상장하겠다. 그렇군요. 2년 예. 뒤군요. 26년이요. 이렇게 네. 예, 2년 조금 안 남았죠. 네. 예, 지금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추가로 또 자금 조달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멀티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내에서 유명한 VC들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산업은행이 저희들 2대 주주고요. 네. 산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지금 갖고 있네요. 저희들 2대 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유명한 국내 제일 큰 뭐 VC들은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또 해외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뭐 잘하면 저희들이 펀딩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026년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저희들이 그 이제 그때 한 번 더 프리 IPO로 저희들이 또 한 차례 할 거고요. 네. 상장할 때쯤 되면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도 이게 2030년까지 계속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DC라고 그래서 국가 간 탄소를 줄이는 거는 자율 이미 발표를 다 했고, 갈수록 그 타임라인이 얼마 남지를 않기 때문에 네.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장할 때쯤이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얼마 12일 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입찰 결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네. 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뭐 언론에서 좀 발표 다 다뤄주지 않을까요? 아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대기업 두 개에서 지금 이제 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연료전지 네. 기업인 미코파워도 거기 이제 들어와서 네. 한 30메가와트 정도 가져가면 뭐 당장 매출안이 2027년부터 나더라도 꽤 큰 물량을 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뭐 저 불러주시면 네. 아까 뭐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질문하셨는데 그 회사도 또 뭐 굉장히 포텐셜이 큰 회사라 제가 지금 현재 뭐 그 두 회사 다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개드릴 기회가 또 왜냐하면 이 두 개 회사 다 수소 혹은 탄소 토지. 저감에 네, 저감.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